아침 공기가 아직 싸늘하게 남아있는 시각 작은 공원 입구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고 반대 손에는 빵집에서 사온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발걸음은 또렷했지만 표정은 오래된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윤정이 매일 찾는 곳은 공원 안쪽의 오래된 나무 벤치였습니다. 그 벤치는 공원 어느 구석보다 햇살이 잘 들어왔고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인이 매일 나와 앉아 있구나 하고 지나쳤지만 윤정에게 그곳은 단순한 휴식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던 자리였고 아이들이 어릴 적 뛰놀던 모습을 지켜보던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빈자리를 붙잡듯 매일같이 앉는 자리로 남아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은 익숙한 벤치에 앉아 봉지를 풀고 작은 빵 조각을 꺼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부드럽지도 않고 달지도 않은 평범한 빵이었지만 그녀는 늘 같은 종류를 고집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 남편이 생전에 즐겨 먹던 맛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고 빵을 씹으며 잠시 기억 속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윤정의 귀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자전거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공원의 소리였고 그 소리들은 마치 일상을 지탱하는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차갑네. 윤정은 벤치 위에 손을 얹고 손가락 끝으로 나무의 거친 질감을 느꼈습니다. 오래 앉은 자리라 그런지 나무 판자는 색이 바래고 때로는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윤정에게 그것은 낡음이 아니라 기억의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왜 그 벤치만 고집하시나요? 윤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남편이 곁에 앉아 있는 듯 했고 젊었던 자신이 다시 나타나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윤정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멀리서 본 벤치에는 누군가 이미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른 아침, 아직 공원이 한적할 때라면 보통 비어 있어야 했는데 낯선 그림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좁히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묘한 이질감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라는 의문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추듯 멈칫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낯설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윤정은 마치 거울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주름의 선, 눈가의 잔주름, 입술의 모양까지 그것은 분명 자신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윤정은 몸이 얼어붙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생겨났습니다. 벤치 위의 노인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윤정은 손에 쥐고 있던 빵 봉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귀마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원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로 가득했지만 윤정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앉던 벤치는 더 이상 익숙한 휴식의 자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알 수 없는 운명을 알리는 무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 하나, 눈매의 곡선, 심지어 목에 걸린 작은 사마귀까지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마치 거울이 공원 한가운데 놓여 있고 그 속에서 늙은 자신이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꼭 붙잡았지만 마음은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요동치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건 환상이야. 피곤해서 잠을 덜 자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되뇌이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이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람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소름이 돋을 만큼이었죠. 그것은 바로 윤정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윤정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차가운 전율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노인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끌림이 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은 숨을 몰아쉬며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 질문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 대신 조용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또 모든 걸 이미 겪어봤다는 듯 깊고 불길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은 점점 멀어졌고 공원은 그녀와 노인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새소리도 바람의 흔들림조차 희미해진 순간 윤정은 다시 한번 심장이 세차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노인이 손을 들어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여기에 앉으라는 무언의 초대 같았습니다. 윤정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앉으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벤치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윤정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몸이 닿을 듯 가까운 자리였는데 묘하게도 그 노인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오싹했죠. 윤정은 차가운 한기를 느끼며 곁눈질로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그곳에 앉는 순간 당신의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윤정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확신이 어려 있었고 그 확신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마치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늘 이 벤치에 앉아 있었죠. 나도 그랬습니다. 같은 풍경, 같은 바람, 같은 추억하지만 그 끝은 달라야 했습니다. 윤정은 그의 말을 따라가려 했지만 문장이 이어질수록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도 그랬다는 말, 끝은 달라야 했다는 말, 그것은 마치 미래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에게 충고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윤정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그 말들이 이해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벤치 앞을 스쳐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왜 혼자 앉아 계실까? 윤정의 귀에 그 말이 선명히 꽂혔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은 전혀 보지 못하는 듯 지나쳤습니다. 윤정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만 볼 수 있는 건가? 그제야 공원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같은 얼굴을 한 서로였고 그 존재를 목격한 건 오직 윤정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그날 이후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언제나와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고 저녁장을 보러 가는 이웃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미 그 공원 벤치에 붙잡혀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의 얼굴, 자신과 똑같은 미소,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 그날의 떨림이 여전히 손끝을 스치며 잔상처럼 남아 있었어요. 윤정은 손을 꼭 쥐었다 폈다가 하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냥 꿈 같은 거였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피곤해서 환영을 본 거겠지. 그렇게 몇 번이나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코 환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날의 충격 탓이었는지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또 다른 감정이 그녀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얽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벤치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윤정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듯 벤치에는 또다시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윤정을 보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정의 질문을 들었다는 듯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윤정은 답답함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늘 여기 있었어요.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윤정에게는 심장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늘 여기 있었다니? 자신이 오기를 기다렸다니? 윤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윤정이 공원으로 나가면 노인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짧은 문장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길 때도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를 피해 다른 시간에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달라져도 날씨가 변해도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윤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은 그 노인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윤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벤치에 앉은 저 노인 보이세요? 이웃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빈 벤치잖아요. 그 순간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옆에 앉은 노인을 보고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빈 벤치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윤정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그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는 늘 여기 있었어요. 윤정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 그 노인을 만나면 반드시 그의 정체를 묻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대답을 듣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죠. 혹시 그 대답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창가에 앉아 공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요. 매일 같은 벤치에 앉던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만남 끝에 윤정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존재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환상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선명했고 너무 생생했으며 무엇보다 윤정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죠. 윤정은 어느 날 저녁 아들 집에 들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모처럼 찾아온 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윤정이 내 얼굴과 똑같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정은 더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주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대화는 곧 다른 일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현실을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깊은 외로움을 낳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벽을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둠은 짙어졌고 그녀의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무릎을 꼭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공원에 나가자 또다시 벤치에는 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온 듯 마치 윤정이 오기를 기다린 듯한 눈빛이었죠.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부정하려 하나요? 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윤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외면하고 싶은 기억을 찌르는 듯한 울림이 있었죠.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그리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후회였습니다.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노인의 미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 깊고 어두워져 윤정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흐를수록 윤정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자신과 똑같은 그림자를 보는 순간이 있었고 심지어 거울을 볼 때마다 마치 벤치에 노인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밤맛도 사라지고 밤에는 자꾸만 벤치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난 이웃이 걱정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윤정은 순간적으로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죠?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이웃은 놀란 얼굴로 윤정을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데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윤정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이 보는 것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은 점점 벤치의 노인에게 매달리듯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노인과 마주 앉아 있을 때마다 그녀의 정신은 더욱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했고 마치 자신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늘 마지막에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윤정은 그 말에 몸을 떨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온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마음은 벤치에 붙잡혀 있었고 밤에는 눈을 감으면 그 노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늘 여기 있었다라는 말이 귀에 울려 퍼져 잠을 청하려 해도 번번이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윤정의 생활은 벤치와 집을 오가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던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마음을 수십 번 다잡았지만 결국 발길은 다시 그곳을 향하고 있었죠. 마치 벤치에 앉은 노인이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는 어김없이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지만 얼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을 보자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죠. 윤정은 숨을 몰아쉬며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노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정이 묻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노인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속에는 감춰진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잊었다는 건데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를 떠나보낸 건 당신이었죠. 윤정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었어.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날, 집 앞 골목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모른 척 외면했던 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안위에서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윤정은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해. 그러나 노인은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당신은 늘 외면했죠. 그때도 그 이후에도. 하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이 외면한 진실입니다. 윤정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묻어둔 또 다른 자아라는 사실을요. 주변 풍경이 흐려지고 마치 공원 전체가 어두운 장막에 가려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새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벤치 위에 두 사람만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평생 외면하고 숨기고 잊으려 했던 또 다른 당신이죠. 윤정은 눈을 크게 뜨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녀의 시야는 흔들리며 눈앞의 노인이 자신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두 얼굴은 완전히 하나로 맞물려 마치 거울을 마주 본 듯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분명 벤치의 노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몸을 떨며 거울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거야? 그게 사실이야? 그녀의 울음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윤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억을 끝내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마주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며칠 동안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또 하나의 얼굴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분명 자신이었는데 입술이 비틀려 웃거나 고개를 저으며 속삭이는 모습이 환영처럼 따라왔습니다. 나는 당신이에요.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윤정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피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지 않아도 노인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상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화면 속 배우의 얼굴이 어느 순간 노인의 눈빛으로 바뀌었고 잠시 눈을 붙이면 꿈속에서조차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어느 순간부터 빛을 끄고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고 밤마다 불을 켠 채 거실 바닥에 앉아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윤정을 걱정했지만 정작 그녀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집을 찾았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벤치에 노인이 있다.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런 말 하면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인다고요.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윤정은 손을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정말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내가 버린 거라고.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들을까 싶어 조용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가족들한테 상처만 줄 수 있어요. 병원 가자니까요. 윤정은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흐느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밤의 공원은 낯설고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벤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윤정은 오히려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자마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밤에도 또렷했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스며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말했군요.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윤정은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 혼자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 갇혀 있다는 선언 같기도 했고 동시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과거의 그림자를 인정하라는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공원에 나가면 노인이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윤정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때로는 노인에게 매달리고 싶었고 때로는 그를 향해 소리치며 내쫓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벤치에 앉아 손을 떨며 외쳤습니다. 그만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괴롭혀. 그러자 노인은 오히려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에요. 내가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은 칼처럼 윤정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공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눈부신 번개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정은 거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욕실 거울 위에는 흰 천을 덮어두었고 거실에 있는 전신 거울은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또다시 그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점점 자신이 현실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이웃에게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멀어져 버린 채 오직 그 벤치와 노인만이 진짜 같은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윤정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노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요. 밤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거실 한쪽에 웅크린 채 창문 밖으로 스치는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에 놓인 지팡이가 손끝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끝내야 한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윤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곧장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벤치에 앉은 노인과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원은 안개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산책하는 이웃들의 발걸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윤정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김없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빛. 그는 윤정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은 벤치 앞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며 노인을 노려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오랜 억눌림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네가 뭔데 내 삶을 파괴하는 거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파괴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외면한 진실일 뿐입니다. 윤정은 눈물이 고인 채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진실이라면 왜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왜 나만 봐야 하는데? 노인은 잔잔한 눈빛으로 윤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만의 기억이니까요. 그날 밤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한 건 누구였습니까? 그 순간 등을 돌린 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윤정의 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앞에 오래전 장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골목, 떨며 울던 작은 그림자,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모른 척 집 안으로 들어가던 자신의 모습. 그때 내가 멈췄더라면 그 아이는. 윤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지쳐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날 하루만큼은 외면하고 싶었어.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이죠. 윤정은 그 말에 치를 떨며 노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결국 나를 벌주기 위해 나타난 거야? 나를 망가뜨리려고.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그 자체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세요. 계속 부정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지. 윤정은 지팡이를 움켜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노인을 향해 한 발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묻겠어. 당신은 누구야? 내 환상? 내 죄책감? 아니면 내 미래?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또 다른 당신입니다. 그 순간 윤정의 시야는 뒤틀리듯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자신으로 겹쳐지고 벤치 위에 두 사람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마치 거울을 찍고 들어가는 듯한 강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뭇잎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공원 전체가 흔들리는 듯 윤정의 몸은 벤치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윤정은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만 귓가에 맴도는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던 순간이 잦아들자 공원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벤치 옆에 있던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멀리서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듯 했지만 윤정의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로 축축해진 뺨은 차가웠지만 가슴 속 어딘가에는 이상하게도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걸음을 자주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혹은 상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전히 늙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던 공포는 사라지고 오히려 담담한 수긍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욕실 거울 위에 덮어두었던 천을 조용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마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곧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결국 너도 나고 나도 너였구나. 거울 속의 윤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친구와 다시 만난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거울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늘 그렇듯 햇살은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벤치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노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봉지에서 빵을 꺼내어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눈을 감았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잊고 싶은 기억과 함께 고독이 따라왔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그녀의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풍경은 마치 새로이 시작되는 길을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숨지 않겠어. 내 삶을,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안고 살아갈 거야. 그날 저녁 윤정은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윤정은 그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그동안 내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말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외면했던 것들,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아들은 놀란 듯 윤정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긴 숨을 내쉬며 스스로의 어깨를 내려놓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정의 방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도 벤치 위에도 이제 낯선 노인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롯이 자신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존재는 벌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그녀는 다시 공원을 찾을 수 있었고 벤치에 앉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의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원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